안녕하세요, 권혁윤입니다. 이번 영상은 다가오는 23회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 시험에 대비해서 3급 필기시험 요점 정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 무대기술 일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역대 관연도 문제들에서 자주 출제됐던 유형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추려서 요점 정리 형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영상에서는 첫 번째로 문제 유형을 분석하고, 두 번째로 그 유형들이 얼마나 많은 빈도로 출제가 되었는지, 세 번째는 그 문제 유형들이 어떤 문제로 나와 있는지 두세 문제 정도 같이 풀어볼 예정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요점 정리본도 같이 준비를 했어요. 바로 밑에 더보기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 블로그 주소를 남겨놓을게요. 유학본이 필요하신 분들은 유학본도 같이 다운받으시고 영상을 봐주시면 더욱더 이해가 빠르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분류는 최근 5년 동안 시험에서 2문제 이상씩 출제되고 있는 문제들로 총 10개로 분류해 보았고,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술사조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술사조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법한 모모주의라는 공연예술을 사상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뜻합니다. 크게 사실주의와 반사실주의로 나뉘고, 반사실주의에는 상징주의, 표현주의, 구성주의, 서사극 이렇게 4가지 정도가 문제와 보기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0년에는 2문제, 19년도에는 3문제, 17년과 16년에 각각 1문제씩 출제되었습니다. 22회 53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배우를 실체적 인물로 보기보다 연극적 도구로 인식하고 연출한 인물과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기를 먼저 보시면 메이어홀드는 구성주의, 브레이트는 서사극, 고든 크레이그는 상징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 그중 서사극에서 배우와 등장인물을 동일시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각 예술사조를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예술사조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맞힐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9년도 32번 문제에서는 사실주의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사실주의는 말 그대로 실제를 모방하고 상세하게 묘사, 논리적인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무대예술 전문인 시험은 문제은행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거의 책에 그대로 나와 있거나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보고 외우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번 문제의 경우에도 사회 모순의 원인 규명, 현실의 총체적 재생산, 환영의 미학, 이런 단어들을 외우면 정답을 골라내기가 정말 쉽습니다. 두 번째는 극장 및 무대의 변천사입니다.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하여 왕정 복고 시대까지의 무대 변천사를 알고 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20년에 2문제, 그리고 19년도부터 16년까지 3문제 이상씩 계속 출제되고 있는 단골 문제입니다.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는 바로 18년도에 나왔던 33번 문제입니다. 그리스와 로마 시대가 거의 비슷하고 용어도 헷갈릴 수 있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림을 보시면 왼쪽은 그리스, 오른쪽은 로마의 무대 사진입니다. 객석, 무대, 배경을 각각 그리스 시대에는 테아트론, 오케스트라, 스케네라고 지칭하고, 로마 시대에는 카베나, 오케스트라, 스케네 프론스라고 지칭합니다. 객석은 말발굽 모양에서 반원형으로, 무대는 원형에서 반원형으로 바뀌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19년도 35번에서는 그리스 시대의 무대 장치에 대한 설명을 맞추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그림은 페리악토이의 그림입니다. 페리악토이는 삼각 기둥으로 생겨서 배경을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그 면에 대는 평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파나카스라고 지칭합니다. 보기 2번을 보시면 고대 로마 시대에 발명된 페리악토이에서 유래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페리악토이라는 명칭은 맞지만 시대가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닙니다. 이런 함정 문제를 잘 피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공연 예술의 종류와 특징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세계 각국의 공연,
또는 판소리, 창극에 대해서 많이 나왔었는데 근래 시험에서는 현대무용에 관한 내용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0년도에는 3문제, 19년도에는 무려 6문제가 출제된 비중이 높은 부분입니다. 19년도 34번에서 현대무용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었고요. 42번에서는 판소리와 창극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공연예술의 경우에는 양이 많긴 하지만 각각의 특징과 개성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암기하는 데에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만큼 출제가 많이 되기도 하니까 최대한 많이 보고 가시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극장 도면의 이해입니다. 극장 도면에 관한 문제도 20년에 4문제, 19년부터 16년까지 평균 2문제 이상씩 계속 출제가 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이 유형에서는 크게 2종류 정도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하나는 도면의 종류와 도면의 특징들을 잘 알고 있는지, 두 번째는 도면에 사용되는 선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20년도 60번 문제를 보시면 극장의 측면 달기 단면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보기를 보시면 1번 다리막의 폭, 2번 다리막의 길이, 3번 머리막의 높이, 4번 앞뒤 머리막 사이의 간격,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일단 다리막과 머리막이 어떤 것인지도 알아야 하고 측 단면도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아야겠네요. 측면 단면도의 경우 옆에서 본 무대의 모습이니 다리막의 폭을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45번과 57번에서는 본 무대선과 수직 시각선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본 무대선은 방화막이 떨어져 무대와 객석을 분리하는 선을 말하고, 수직 시각선은 객석에서 관객이 무대를 바라볼 때 상하 시각선을 말합니다. 5번째는 무대 작화 기법입니다. 이 문제의 경우 20년도부터 16년도까지 한 문제씩은 꼭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확실히 알아두지 않으면 문제를 추측으로도 전혀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9년도 41번 문제에서 보기를 보시면 1번 컴파운드나 퍼디 같은 거친 질감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 이거는 스컴블링에 대한 설명이고요. 2번 붓을 사용할 때는 끝이 무디고 짧은 붓을 사용하는 것, 이것은 스티플링. 3번 손이나 막대에 붓을 부딪혀서 방울을 만들어내는 것은 뿌리기, 스패터링이라고 하고요. 4번 플로가라는 전용 붓을 사용하는 것은 플로깅이라고 합니다. 주로 대리석을 그리는 데 사용하는 기법이고요. 단독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것이 스텐실링입니다. 스텐실링은 벽지나 마루바닥에 반복되는 패턴을 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6번째는 무대 재료입니다. 무대에서 사용되는 재료에 관한 문제인데 크게 판재, 플라스틱, 천, 철물, 공구, 이렇게 5개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무대 재료에 관한 문제도 20년도부터 16년도까지 평균 2문제 이상씩 출제되고 있는 효자 문제입니다. 20년도 40번에 판재를 물어보는 문제, 51번에 철물의 이름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는데 한 번씩 읽어보기만 했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7번째는 공연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뒤에 이어서 나올 리허설, 셋업, 공연 용어와 관한 내용과 같이 제 영상에서도 무대 용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요. 공연을 만드는 사람들은 해마다 2문제씩은 꼭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20년도 39번 문제에서는 모든 연습에 참가하여 동선과 무대 행동, 전환 등을 기록하고 공연을 넘겨받아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라고 설명하는 무대 감독을 설명하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여기서 주의할 것이 18년도 42번 문제를 보시면 한 공연의 제작 또는 시즌 공연 전체의 예술적 양식의 조화와 조정을 책임지는 사람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 자체에서 제작, 예술 이런 단어를 힌트로 줘서 오히려 답을 정하는데 헷갈림을 줄 수도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 인원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8번째는 리허설 및 셋업 용어입니다. 16년도부터 20년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한 문제씩은 나왔던 문제입니다. 리허설의 경우 종류가 많긴 하지만 시험에서 나오는 리허설의 종류는 한정적이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19년도 39번 문제를 보면 공연 준비 과정에서 배우가 없어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리허설의 경우 전환 연습처럼 캐스트가 없어도 되는 리허설, 캐스트가 있긴 하지만 의상과 분장을 갖추지 않는 테크 리허설, 캐스트가 전부 의상과 분장을 준비하는 드레스 리허설 같이 캐스트의 유무에 따라 리허설의 이름이 바뀌는 특징이 있으니 이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9번째는 국내 극장의 변천사입니다. 20년도에 한 문제, 17, 18년도에 각각 한 문제, 두 문제씩 나오면서 드문드문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18년도 38번 문제로 국내 극장 변천사를 시대순으로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제가 요약 정리본에 연도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협률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극장, 카페 테아트르는 국내 소극장의 효시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는 무대 시설의 구성입니다. 무대 상부와 하부, 막장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16년도부터 한 문제씩은 꼭 출제되고 있는 문제이니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특히 막장치의 경우 이름과 역할들을 짝지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20년도 56번의 경우 방화막을 가리기 위해 프로시니엄 아치 위에 영구적으로 매달려 있는 막을 물어봤는데 답은 그랜드 드레이프입니다. 하늘막과 배경막도 서로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으나 하늘막이 무대 제일 뒤에 위치하고 배경막이 하늘막 앞에 위치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약 정리본에는 보너스라고 해서 3가지 정도를 더 적어놨는데, 현대적 극장의 형태, 조명 디자인, 공연 예술의 특성, 이렇게 3가지를 더 넣어놨습니다.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는 문제들은 아니지만 한두 번씩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대 기술 일반에서 최소 15문제에서 18문제는 확정적으로 답을 맞추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합격점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하 나머지 문제들은 표준 교재에서도 찾기 힘든 내용이라던가 시대에 맞는 인물과 극의 이름까지 하나하나 다 알아야 하는 까다로운 문제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훑어본 내용들을 일단 확실히 암기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 다음에 준비하시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무대 기술 일반 3급 기출 문제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많이 풀어보고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도 영상이 많이 부족할까 걱정이 좀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수정해야 될 부분들, 보완해야 될 부분들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요약본 같은 경우에는 수정되어야 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이 영상이 자격증 준비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과목인 공연장 안전법규와 무대 기계 2과목도 빠른 시일 내로 영상을 제작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요약본을 다운받으실 분들은 다운받으실 때 블로그에 하트나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